주최 측의 의견이라서요. 청소년 학생들 자유발언도 같이 좀 이따가 노래상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보고 싶어라는 성지급식 아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호 한 번만 외치고 왜 살리지 못했나요? 왜 살리지 못했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의 안전은 보장된 건가요? 얘들아 많이 추웠지? 우리가 다시 금남로에 모였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저 아름다운 꽃들을 잊지 않겠다고 추모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여기 모여서 같이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도 예외 없이 책임자를 처벌할 때까지 광주 시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4천만 모두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펼침막 하나 걸려고 했습니다. 애도의 마음, 추모의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분노를 담은 펼침막 하나 걸려고 했습니다. 물론 민주성지 우리 광주의 경찰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않으시리란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광주의 경찰분들 뜻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무리 서울에서 찍고 쪼고 해도 우리는 쫄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쫄지 않고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할 때까지 계속 나오실 거죠? 뒤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로 앞으로 이동하셔서 이 앞자리를 채우시겠습니다. 뒤에 계신 민주노총 조합원분들 폴리스라인을 밀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폴리스라인을 밀치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일부러 라인을 쳐주신 거니까 밀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예, 오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5월 실록이 이렇게 아름다운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는 돌아가신 후에도 혼이 아니라 자식을 지키려 하신다 합니다. 어버이날 가정에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효도할 이 시간에 노란 리본을 대신 달아드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온 지구촌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백주의 세월호 침몰 이후 단 한 명도 고조해내지 못한 살인 방조 공화국, 이들은 오직 기업 이윤을 극대화라는 탐욕과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 완화만을 노래 부르고 있다가 이러한 비통한 창사를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전 감사위원장 한승은 변호사께서는 어제 경향신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요즘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안산 지역에서 공천권을 놓고 이 공천권 때문에 유권자들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들의 대역학성을 강력히 촉구해야지 않습니다. 길 외에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애국시민 여러분, 지난 6월부터 시작 이것만이 오늘의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강철같이 단결하여 5월 정신을 개선하고 동의하시죠? 예, 이번에는요, 지금 여러분 얘기했는데 의원님들이 해주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칫하면 사과할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먼저 켜졌으면 그보다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못 살렸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강경원은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 횃불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겠다 했습니다. 수많은 격려와 수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책임자는 처벌하라! 뒤에서 영상이 안 보이셨겠지만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고 그날 국회에서 한 일이 새누리당 주도로 KTX 요금 상정안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소개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갇혀 있을 때 하늘색 이쁜 옷을 입고 오바마를 맞이해서 한 얘기가 FTA를 충실하게 이행하자. 결국 이 나라 농어민들과 농민들을 죽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커녕 올 1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9,200억을 준다는 이야기였고 전시작전권을 환수하는 것을 다시 미루기로 오바마가 약속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습니다. 자, 이에 우리 시민분들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가지고 자유발언 하러 오셨습니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신용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 보이네요. 올라오니까. 일단 지금 경찰이 아까 제가 세보니까 250명 정도 왔는데 그 방패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방패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집회 참석하신 분들이 촛불밖에 안 들고 있는데 방패 왜 들고 나오셨는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경찰분들 욕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번 사건은 굉장히 의혹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먼저 진도 VTS를 반환하고는 해경은 처음에 교신이 없다고 했다가 5일 후에 공개했습니다. 먼저 해경은 대처부터 늦었고요. 그리고 현대 보령호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언딘과 계약했던 이유였고요. 예, 왔던 건 언딘 바지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을 통제했습니다. 해군도 못 오겠습니다. 해경은 해수부의 외청입니다.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예, 한겨레 보도에 따른 겁니다. 해수부에 분명히 회의록에서 언딘이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입수한 직후에 회의록에서 언딘이란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굉장히 의혹이 많죠. 그 다음에 해경은 보고서 역시 허위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언론. 엄청나게 과대 광고를 했죠. 실제 투입된 인원, 투입된 자원, 실제로는 턱도 없이 모자랐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실제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게 지금 이제 와서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상호 간섭 배제, 해군도 말한 상호 간섭 배제, 이것을 이유로 실제 그쪽에서 만들어진 지휘본부라는 건 정말 너무나도. 경남여고 2학년 이희원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친구일 수 있고 누나나 형, 동생일 수 있는 단원고 학생들과 부모님일 수도 있고 대학생 언니, 오빠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차가운 물속에서 배고픔과 추위를 겪고 있다가 200명이라는 차디찬 시신들이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저는 빨리 대처하지 않는 정부와 미안함이 있는지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과 거짓말만 하는 사회를 보면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갖는 점에서 책임감 있게 하라는 점이 있는데 대부분 소수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하지 못하여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든 대통령이든 국민에게 할 말은 대처와 사과일 텐데 그것을 돈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 가지고 탕만 캐기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을 돈으로 보는 대통령은 사퇴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은 이 방법뿐이라고
이 방법뿐이라서 저는 이 한 가지로 밀어나가겠습니다. 계란으로 돌을 못 깰 거라는 착각은 말아주세요. 달걀이 무수히 모인다면 분명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 돌진구 시대가 아니니까 개발하는 것보단 점검해주세요. 병원 가면 진단부터 하지 바로 치료하진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하고 순서라는 게 존재하듯이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고 무엇이 올바르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 입 밖으로 내뱉지 마시고 아까 D가 다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대통령을 원할 뿐 거짓말하고 뒤에서 날치기하고 다른 부분을 이슈시켜 몰래 돈 빼먹는 대통령은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1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된 1년도 안 된 채 이걸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국민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이슈되면 정부란 대통령이 뭔 짓 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라고요. 믿지 않으려는 국민, 돈만 보는 정부와 대통령은 이게 무슨 공동체적인 나라입니까? 그러니 이 밖으로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국민들이 왜 그러지? 왜 나한테만 그러지? 어린애처럼 생각하지 말고 어른답게 이해하려 하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대통령이라면 먼저 앞서야 하는 건데 왜 세월호에서 희생된 7살 애보다 못합니까? 그 애는 자신도 죽을 수 있는데 동생에게 조끼도 벗어주는 희생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왜 옷을 벗어던지고 나서지 않고 옷을 단정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바라보는 사람마저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7살짜리 애와 대통령이 비교하게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 앞서 나가려고 해보세요. 누가 의견 내면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이제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요. 이 편지 속에서 희생자들에게 미안한 말들이 많고 대통령에게는 감사하는 인사를 못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300명이라는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는 짐을 짓고 가실 수 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게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걸로 보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이제 없을 겁니다.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셨네요. 기다리세요. 감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삼가 보이는 명복을 빕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천만 국민의 뜻이 다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애통함과 비통함 그리고 이 무능한 정권을 향해서 품은 분노를 가슴에 한가득 안고 구호외치겠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내라! 아이들을 살려내라!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는 하야하라! 예, 엊그제 밤이면 조명탄 불빛이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앞바다를 비춥니다. 팽목항까지 퍼져오는 불빛이 바다에 뛰어들면 손에 잡힐 것만 같습니다. 헤엄쳐 가서라도 배 안에서 내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다는 어머니의 절규하는 마음을 그 밤바다의 섬이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해온 것일까? 바다를 바라보며 곱씹었습니다. 제 큰아이가 17살입니다. 세월호에 탄 18아이들과 또래죠. 40대 중후반일 그 어머니들과 저는 또 한 또래입니다. 나는 무엇을 했던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겠노라 제 딴에는 동분서주했건만 아직도 돈이 제일인 세상,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는 무능한 나라에서 한치도 나아가지 못했더니 결국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차라리 우리였으면 좋겠는데 결국 우리 아이들이 희생당했구나.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나 봐. 여기까지인가 봐. 우리가 저마다 좌절하고 무력감에 빠져서 물러서 있는 동안 이 매정한 세상이 아이들을 우리로부터 빼앗아갔구나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떤 엄마였던가 생각하니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키가 훌쩍 커버린 제 아이에게 저는 늘 매일같이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험한 세상,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만 했지. 정작 이 아이가 언제 어디를 가든 어른들이, 사회가, 나라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고 안심시킬 수 있는 세상은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그 통곡의 바다에서야 겨우 알았습니다. 진보정치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런 참사를 막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 또래의 그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로서 바닷속에서 잠든 아이들에게, 또래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엄마로서 나는 할 일을 다 했는가? 엄마로서 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것이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엄마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해주는 것이 부모들 책임 아니던가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아요. 제대로 된 세상,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엄마이고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합니다. 이미 사고 20일이 훨씬 지나서 얼굴을 알아보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대통령이 직을 걸고 부모님들의 모든 무능과 거짓에 대해서 책임지기를 요구합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던 대통령의 말은 정확히 대통령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 정부
정부의 무능과 거짓의 맨 얼굴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제가 더 대통령을 해도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민주국가의 대통령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의 국민이라면 마땅히 이 무능과 거짓의 최종 책임자가 물러나지 않고서는 대대로 이 나라를 지배해온 세력이 쌓아놓은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책임자인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권한을 가져야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국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잠시 통치의 권한을 위임했을 뿐인 국민이 가지는 본원적인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민주국가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말할 수 있고 책임지지 않는, 책임질 수 없는 당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빌라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라고, 당신의 자리를 내놓을 각오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러하십니까? 우리 모두 한 마음입니까? 바다회장님, 박수현 군이 육지의 우리들에게 보낸 영상에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나가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선내 방송이 그때마다 되풀이됩니다. 움직이면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 아이들의 탈출을 막았습니다.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무능과 거짓의 정부 때문에 침몰해가는 대한민국호에서 우리는 이제 뒤늦게나마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은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와 똑같습니다. 선장이 장악한 선내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순수하게 추모하는 줄 알았더니 왜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을 악용해서 대통령을 흔들려는 종북 세력의 책동이다. 이 모든 말들 한마디로 바꾸면 결국 이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맞죠? 우리 아이들을 시장시켰던 그 말과 똑같은 말들이 지금 대한민국 호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 희생시 대통령도 이른다 책임자는 져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소라 부르는 소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어머님의 눈물이 가슴 속에 사무쳐 가슴 속에 사무쳐 갈라진 이 세상에 갈라진 이 세상에 주의 낚시 주인 된 참세상 자유와 세상 자유의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시퍼렇게 숨을 들어도
여기 교육감님 계시지만 선생이 학생이 추모 집회 나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황정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야자를 빼고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와 나이가 비슷한 친구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생을 일찍 마감한 게 안타까워서 추모하러 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거의 3주 정도 됐습니다. 기적처럼 나타난 이들이 기적처럼 돌아오길 정말 원하지만 뉴스나 신문 등 언론에 나와 있는 구조자 수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달라진 거라곤 실종자 칸에 있던 숫자가 감소하고 사망자 칸에 있던 숫자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영화배우 문성근 씨가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 아들에게 시청 권유한 아들아 내 딸아라는 세월호 유가족 분들의 72시간이 담겨있는 JTBC 다큐멘터리를 시청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중간쯤에는 단원고 학생 부모님들께서 팽보관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아들과 딸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보고 싶다고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그거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명생사가 갈리는 시간을 흔히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골든타임 때의 조치를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확연히 갈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일까요? 후진국일까요?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저는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장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장보다 정부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좀만 더 빨리 구조했더라면 살 수 있었던 아이들인데 막말로 고위 정부 관리자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했더라면 지금까지 구조가 안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게 정말 많이 실망했습니다. 또 언론에게도 실망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해외 뉴스 CNN에서는 그 주위 수훈을 보여주며 생사의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는 반면 대한민국 언론은 보험금에 대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하나를 구하기 바쁜 판에 보험금 얘기라니요. 그것도 모자라 속보 경쟁으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언론.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신속은 하되 정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슬퍼하시는 유가족분들께 심정이 어떠냐며 한마디만 해주라는 기자님들께도 실망했습니다. 기자님들도 먹고 사시기 위해 그러시는 거 아는데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기적처럼 태어난 이들이 어서 빨리 가족들 품 안에 돌아오길 바라지만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 이들의 시신이라도 빨리 찾아서 유가족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여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희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문제 등의 분노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책임감이 없는 한 선장에 의해 200명이 넘는 사망자들을 초래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니 기부터 진도 출입체육관 스크린 조작, 구조 작업이 늦어지니 하는 학부모들에게 신뢰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 뭐하니까 대책을 제대로 안 해서 이거야 이거리 길어지는 말입니다. 이거랑 판단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모릅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일가견을 열어주는 정보가 되어야지 나라의 권력층들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가는 국민의 예, 폴리스가 뒤로 물러가 주시면 그냥 진행하세요. 예, 자, 집행의 시위가 나갔네요. 이중 사망에 의해 1년 이하 됐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 광주시민 권리대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간절한 염원, 깨달은 마음, 그리고 미안하다는 마음, 그래서 더 열심히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공동을 저 아래로 올리겠습니다. 공동을 잘 아시는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일단 확 펴가지고 불을 쳐야 됩니다. 사진을 위해서 조명 좀 봐주십시오. 오늘 이 공동의 불빛이 내일은 대한민국 전체에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유인물과 종이 등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한 대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풍등의 아랫부분을 잡고 계셔야 합니다. 풍등을 양쪽에서 두 명이 아랫부분을 같이 잡고 있어야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자, 집회가 거의 마무리 되니까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우리들이 무슨 낯으로 지침법을 들먹인단 말입니까? 물론 여기 경찰분들에게는 절대 사과는 없습니다. 모두 생활인 분들이고 우리의 똑같은 이웃입니다. 절대 여러분 경찰분들과 싸우지는 마시고 평화롭게 풍등을 그냥 날려주십시오. 안 날렸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미 나무에 새잎이 나서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날리는 겁니다. 한번 이해해 주시고 풍등이 마무리되면 오늘 추모 집회 마치겠습니다. 경찰분들에게 막말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우리의 이웃입니다.